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환율 얘기합니다. 거침없는 환율 상승세가 과연 언제 꺾일 것인가?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또 우리 국내 최고의 환율 전문가이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항상 이슈가 돼야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편안하고 잔잔하면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예. 환율이 정말 거침없이 너무 올라가면서요. 네. 1350원을 뚫고 가면서 이전에 잘 전고점을 못 봤던 지금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환율이 얼마나 오른 거고 이전 수준이랑 좀 비교하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지금 이 유튜브 찍는 날이 지금 9월 1일, 9월 첫 거래일이고 네. 하루 전하고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하루 전에는 우리 지수가 왜 이렇게 세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국 장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만 오른다? 환율은 거의 고점 대비는 한 10매든 빠지면서 그러게요. 야 이제 진짜 뭔가 변곡점 왔나 싶었는데 오히려 연중 고점을 열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수는 얼마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네. 제자리 돌아온 거죠. 제자리 돌아왔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네. 합니다. 지금은 좀 큰 그림을 볼 때가 됐죠. 제일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2008년 같으면 18년, 거의 한 14년, 15년 가까운 그 세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슬라이드가 나옵니다만 맨날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한테 lower for longer라고 들었던 최대한 금리는 낮게 그 낮은 금리를 오랫동안 끌고 가서 어떻게 하든 연간 2% 정도의 물가가 오르는 세상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매번 돈 풀리는 것만 보고 돈 풀리는 만큼 주식 오르고 집값 오르고 코인값 오르고 짜장면값 오르고 하던 그 세월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돌아서잖아요. 이제는 higher for longer입니다. 좀 그러게요. 높은 금리로 지금보다 좀 더 높게 해서 올렸다가 금방 꺾이는 다시 또 금리 인하로 도는 게 아니고 말인즉슨 그렇습니다.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그렇게 높게 해서 좀 길게 가면서 상당 기간 갈 거야. 떨어진다고 기대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한 9%대에서 이제 8%대로 내려온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전년비 2%로 어느 세월에 돌리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니까 역사적인 변곡점이죠. 우리가 변곡점이라 하면은 이런 게 변곡점이죠. 자, 여기가 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이때는 뭐죠?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이런 게 변곡점이죠. 그렇죠. 이런 게 변곡점이고 그러면 97년, 98년에서 2008년, 2009년, 10년 그리고 10년 주기가 또 10년 주기가 적용된다면은 2018년일 텐데 그때 사실 우리 2018년에 한번 증시 안 좋았잖아요. 2018년에도 네. 증시가 안 좋았던데 그걸 또 어떻게 넘어온 게 돈의 힘으로 그러다가 코로나 한번 두드려 맞고 예. 그다음 왔는데 자 지금 이제 한번 느낌상 어떻습니까? 이때 그야말로 폭등 장세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 가던 외환위기 그리고 900원 깬다던 환율이 1,597원 1,600원 가던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러가 없어서 난리였고 그 영화 국가부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있는 달러 없는 달러 기업들이 네. 다 내다 팔아서 달러 스퀴즈가 났을 때였고요. 세계 금융위기였고 그때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번에 이제 기울기는 조금 이때보다 완만합니다만 우선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고점끼리 연결한 우하향 점선, 네. 저점끼리 연결한 우상향 점선. 이때 잠시 코로나 때 급등을 했지만 금방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인 어떤 속임수라 보고 이 안에서 숨막히게 수렴하다가 그 다음 방향이 참 궁금했습니다. 숨막히게 수렴하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면 우리가 익숙한 논리로 아마 우리 지수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돈이 많고 달러가 풀렸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 수렴 이후에 방향이 위로 잡혔고 여기서 한번 기아 변속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오는 이 치고 올라오는 계기는 또 혹시나 싶었던 이 선도 한번 끄어봤던데 이 선마저 돌파한 이후로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는 거죠. 치솟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게 RSI가 이 정도까지 가서 웽웽웽
노란색까지 와서 70도 넘어서서 80, 90에 예. 임박하는 이 정도 가야 끝날라나? 이제 여기도 과매수 국면에는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MACD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이러다가 이게 한번 꺾일 만한 조짐이 보인다기보다는 뭐 이제 시작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좀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실 만한 게 달러 인덱스 DXY 차트라고 구글에서 치시면은 예. 여러 군데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보이는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 파란색으로 꺼질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플러스라는 칸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누르고 USD, KRW 이런 식으로 치면은 네. 이렇게 턱 겹쳐져요. 이런 기법은 좀 이렇게 뭐하고 상관관계가 궁금하실 때 해보실 만한데. 깨알 정보 좋다. 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예. 우선 달러 인덱스 이때 보시면 우선 지금 우리가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때 왜 이랬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때가 그 흔히 말하는 70년대 말 80년대 초 폴 볼로크가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금리 미친 올릴 듯이 금리 때입니다. 올릴 때. 예. 연방기금리 19%까지 갈 때. 예. 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큰 흐름으로 봐서 뭐죠? 달러 인덱스하고 이 초록색의 우리 달러 환율하고 거의 큰 방향성은 같습니다. 예. 요거는요. 최근 10년입니다. 초록색이 우리 달러 환율이거든요. 느낌 오시죠? 거의 뭐 상관관계 거의 뭐 95대. 그렇습니다. 예. 최근 1년 예. 붙어 다니죠. 붙어 다니는데 요 부분 끝부분 보니까 어떻게? 지금 바깥에서의 달러 인덱스는 겨우 요 정도인데 지난번 고점 살짝 넘어설까 네. 말까 이러는데 우리는 벌써 넘어섰다. 예. 조금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조금 더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네. 게 지금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달러 대비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하율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은 절상률이죠. 절하 같으면 가치가 낮아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게 N이죠. 아시다시피. 그러게요. 요즘 N이 YTD인가요? YT 1년이? 올 예, 연초부터? 이제 네. 아니 연말로? 금년 들어서가 네. 아니고 최근 1년입니다. 최근 1년이요? 최근 1년 예. 동안에 N은 달러 대비 21% 절하. 예. 그다음 막대기 큰 게 파운드죠. 16%. 그레이트 브리튼, 예.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 네. 우리 한국이 주요 통화 중에 한 네 번째쯤 되네요. 한 15% 가까이 14% 넘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보시죠.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무슨 뭐 여기 위안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근데 뭐 별로 그렇게 $10. 예. 별로 그러니- 생각하지 않네요. 예. 전 세계 모든 통화가 거의 다 약세예요. 예. 달러가 강이죠. 그렇죠. 얘는 뭐죠? 최근 러시아. 1년만 따지면 러시아 루블만 지금 달러 대비 21% 절상입니다. 예. 그냥 푸틴, 시진핑 이렇게 이미지 구글링 했다가 제일 지금 이 상황에 그럴듯한 사진 하나 뽑아왔습니다. 둘 사이는 뭐 하고 있죠? 러시아 원유 못 팔게 했더니 지금 야매로 다 중국이 받아가죠. 예. 둘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러시아 원유 살 때는 우리 저기 위안 줄게. 그 위안 받을래? 아니면 루블 줄게. 뭐 서로 나중에 위안을 주든 루블을 주든 서로 양국 간에는 그렇게 받은 걸로 하자. 달러를 빼자. 제외하자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 건지 질질 끌려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화제가 됐던 연설 끝나고 옆에 허공에다가 악수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이 상황입니다. 예. 환율이 그러니까요. 보통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네. 전에 있는 그 고점들을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데요. 뭐 1,300원 올라오면 그 1,350원 뭐 이런데 네. 앞에가 그냥 횡 없어요. 횡 뚫려 있어가지고요. 횡하죠. 그러니까요. 횡하죠. 어디까지 갈지가 좀 시중에서는 뭐 일단 1,500원 얘기하는데 1,400원, 1,500원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별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요즘 워낙 뭐 유튜브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뭡니까 증시 폭락, 환율 폭등론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얘기하죠. 뭐 2,000원도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뭐 귀담아 듣기는 뭐 하고요. 네. 앞서 달러 인덱스 즉 글로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환,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하고 우리 환율이 굉장히 밀접하더라 하면은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달러 인덱스 구성은 이렇거든요. 유로가 57.6%나 됩니다. 비중 크죠. 아마 이 인덱스 구성할 때
세계 교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결제 통화 비중 예, 정도로 예. 따진 것 같아요.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거죠. 요걸 73년 요 무렵에 이제 한 100으로 요걸 갖다가 100으로 기준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는 그렇다 치고 요때부터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뭔가 출현이 보이네요. 전 고점이 120입니까? 120 근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 일단 뭐 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요 구간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우리 아주 소시적이니까. 네. 예, 뭐 우리 2002년부터 아들 부시 때부터 기억에 남는 게 뭐였나 하면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을 갖다 한 6년, 7년 보냈습니다. 그죠? 6년, 7년 보내다가 금융위기 터졌는데 미국이 뻘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미국은 항상 미국이 뻘짓을 해도 위기 상황 되면 또 달러 없어 절절매는 그러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다가 이제 유로 보세요. 유로존 재정이 나와갖고 뭐 피그스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이 무렵 아닙니까? 이 무렵에 또 달러 조금 강해지나 했다가 또 QE2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했는데 요때도 한번 기억은 해두시죠. 2014년 이때가 왜 이랬나 하면은 우리 저 테이프 텐트럼 야 이게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되네요. 버냉킵에서 양적 완화 규모 줄여나가게 하던 그 테이퍼링 그 테이프 텐트럼 어쩌고 저쩌고 했던 때가 그때인데 그 말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연준도 금융위기 이후에 막 돈 프로젝트 등을 갖다가 이제 돈 푸는 규모라도 줄여나가겠다.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때 이제 그 했던 얘기가 그거죠. 마리오 드라기 그 당시 22 총재가 이제 미국은 앞으로 보니까 통화 정책을 갖다가 조금 긴축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유럽은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우리는 계속 돈 풀고 제로금리,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른바 통화 정책 괴리를 갖다가 입에 올렸고 그러면서 달러가 확 가고 유로는 급락을 하고 이때 하필이면 또 유가가 막 꼬로박죠. 그게 딱 일치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유가 하락, 원자재 하락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꼭 한 가지만 갖고 되나요? 이 무렵엔 또 뭐였습니까? 그때 미국의 셰일 오일이 막 펑펑 쏟아질 때였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보고 차트 한 장의 역사가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거죠. 예. 이 2002년부터의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돌려 세우는 가운데에 기술적으로는 이 달러 약세의 조정 차원에서 맥시가 이게 61.8% 레벨이 한 101.70, 80 라운드였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저만 익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외환 딜러들이나 어지간한 시장 참여자들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레벨을. 이 레벨을 피보나치 레벨로. 피보나치 이 레벨을. 이쯤 오면 달러 강으로 롱으로 했던 선수들도 털고 싶고 이제 달러 좀 과한 거 아니야? 쇼 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이쯤 오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하는 거죠. 이 어렵게 두 번에 막히던 것이 결국 열렸단 말입니다. 뚫었네. 뚫었어요. 뚫었고 아직까지 이런 식의 기술적으로 달러가 고점은 올라가는데 기술적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내려간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매도 신호거든요. 예, 그런 징후가 이런 없네. 게 지금 징후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 현재로서는 어떻다? 달러 강세가 여기서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또 그러죠. 이러다 달러 완전히 붕괴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에는 늘 이 소리 저 소리가 부딪히는 것이 시장이니까요. 이런 차원이고 일간으로 보시죠. 어떻습니까? 차트쟁이들 좋아하는 올라왔네 올라왔네 그런데 안 올라가네 오히려 더 낮아졌네 여기다 더블탑 아니야? 달러 이거 다 온 거 아니야? 달러 팔고 싶은데 그 생각도 들만하죠. 그러니 여기서 결국은 이러다가 지금 110 열면은 상황이 또 횡해집니다. 110을 열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당장 이번 금요일 날 고용지표 때문에 아니면은 이달 잡혀있는 9월 FOMC에서 한 번 더 75bp 아니면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100bp까지 금리 인상 뭐가 될까? 뭐 요렇게 지금 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원인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보다도 달러에 있는 건데요. 원화 약세 배경이. 네. 달러 얘기는 조금 더, 달러 얘기는 사실 세계 패권 얘기이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은 쉽게 내려오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주간 차트 보시면 이때 우리가 재작년에 깜짝 놀랐던 코로나 때 이게 1,300원 가나 싶었는데 1,300원은 못 찍고 돌았었잖아요. 네. 또 급격하게 이렇게 됐고
이제 1080원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딜러들 머리 아플 겁니다. 아, 이거 좀 과한데? 과매수인데? 좀 높은데? 싶은데도 자꾸 이러는 계속 거죠. 열려서 가니까요. 네. 예. 지난주 주봉도 이렇게 막 윗골이 달리고, 특히 지난 주봉도 이렇게 달렸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확 8월 말에 박사님 말씀 맞다나 월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설마 뭐 개입은 없었겠죠. 뭐 달러 위안 환율 갑자기 훅 꺾이니까 롱스탑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개입이 있었단다면은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런데 이 짱대 연봉이 없는데도 그 다음날 결국 열고 그 시장이 지금 추세가 강한 거죠. 야, 이거 다 온 거 같은데 다 온 거 같은데. 주식이라고 하면 대박이죠, 저건. 그죠? 주식이면 대박이죠.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는데. 예. 예. 근데 오늘 또 이게 나왔잖아요. 예. 첫날 칼같이 나오는 수출 567억, 수입 예. 661억. 그랬더니 수출 증가율은 6.6% 떨어졌고 이게 이렇게 떨어요. 에너지 가격은 거의 작년 1년 전 대비 98%도만요. 에너지 가격이, 수입 가격이. 자, 그랬더니 지금 5개월 연속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5개월 연속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무역수지가 1584억, 94억 7,400만. 그렇죠. 15억 8,400만. 그래도 1년 플러스였는데 네. 지금 5, 6, 7, 8, 4월까지. 결국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는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액 순위는 세계에서 6위고 무역액 순위는 7위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수지 자체는 이렇고 자 이렇죠. 이거 보시면은 우리 외환위기 오기 전에 요 노란색 부분은 적자잖아요.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 항상 위기 전에는 무역수지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이 모처럼 나오는 무역수지 적자예요. 그리고 추세 보세요. 이렇게 꼬로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이라도 팡팡 사주면 좀 그거 하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환율 외환 수급에 있어서 기대할 거는 오히려 그겁니다. 서학개미들이 차익 실현이 됐건 뭐 손절이 됐건 미국 주식 다 처분하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원화로 다시 바꾸는 거.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외환 수급에서 달러 공급이 조금 그거 하려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빡빡하죠. 달러 강세 아직 죽을 김이 안 보이지. 무역 수지 흔들리지. 그렇다고 자본 유출입에 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많으냐? 금리 역전 됐지. 금리 역전 됐지. 뭐 그런 상황. 그러게요. 예. 그동안은 이제 원화가 약세인,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원화 약세 배경이 우리 요인보다는 주로 달러 강세에 기인한다고 한 90% 이상 치부를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돌아가는 동향들은 내부적인 요인들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없지 않아 그죠? 있죠. 네. 예. 그래서 환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까지 가고 고점을 찍는다 보다는 전반적인 여건들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바깥에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한번 나와주든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파는 걸 멈추고 사는데 그것도 하루 샀다 하루 파는 게 아니고 기저적으로 적어도 4, 5천억 어떤 날은 1조 이런 식으로 훅 사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